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인데 조금 전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는 말 했죠? 공공재개발. 이제 시장 군수 등, 토지택공사 등, 시장 군수 등 하는 것은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하나의 단어 붙여쓰기 하는 거. 토지택공사 등 하는 것은 한국토지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공공시행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공공시행 등등이 이제 사업을 하려면 현재 안동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해놔요.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 예정구역을 정해놓으면 이게 2년 이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2년의 다음날 예정구역 해제를 해야 됩니다. 여긴 자동 해제는 없고요. 너무나 이용이 크기 때문에 해제하는 절차를 또 밟아줘야 돼요. 이제 2년 된 다음날 해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을 바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1년 연장은 가능해요. 1년. 예정구역 정하고 2년. 안 그러면 해제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말이 붙어 있는데 그 말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헷갈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그래도 단순화시켜서 좀 그래도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있었는데 그거 빼고 정비구역을 정했어. 정비구역. 그럼 이제 시장군수 지가 할지 공사를 시킬지 시행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구역을 정하고 나서 다행히 구역을 정했어요. 그래서 1년이 됐는데도 시행자 지정을 안 해. 그럼 1년 된 다음날 이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죠. 불가피할 때는 1년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기업.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되면 몇 년 될 때까지? 2년 된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시행자 지정, 이건 보지 말고요. 자, 2년 동안 뭘 안 했어요? 정비구역 지정을 안 했어요. 지정 안 해. 그러면은 2년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1년 연장 가능해요. 니은. 자, 4번입니다. 정비구역은 지정을 했어. 이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1년 이내에 뭘 지정을 안 했어요?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어. 시행자. 1년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1년 되는 날이 다음 날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돼. 근데 1년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예정구역 정했습니다. 몇 년 안에 정비구역 정해야 돼? 2년. 정비구역 정해져서 몇 년 안에 시행자 정해야 돼? 1년.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만합니다.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을 가면 어렵고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 때는 그 동그라미 3번이 두 개가 있네. 동그라미 3번 거기 도시기내 심의 이거 나올 텐데 얘는 보지 말고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시험에서. 근데 심의기관에서의 심의하는 기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제가 시험 동안 40년 동안. 근데 이게 유행이 된 게 아니고 작년에 그놈이 낸 거야 그냥. 그거 공부하면 안 돼 그런 것들. 그렇게 유행이 바뀐 게 아니거든. 그럼 만약에 나는 어떤 강사가 있어.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다른 걸 빼줘야 돼. 다른 것도 넣고 새로운 것도 넣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양들이 자꾸. 그러면 또 하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야. 포기하는 거 마찬가지야. 너무 많아지면. 자, 심의기간은 빼고요. 30일 30 가로가 두 개 넣게 해가지고 그게 답이었는데 그건 하지 말고. 자, 예정구역 정했습니다. 몇 년 안에 해야 돼? 2년. 구역 정해서 몇 년 안에 시행자 정해야 돼? 1년. 요것만 합시다. 자, 75페이지. 자, 용어는 다 설명했고 맨 밑에 주택단지 볼게요. 주택단지. 토지 등 소유자와 주택단지. 토지 등 소유자는 지금 사업이 세 가지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묶어서 하나 있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과 이 두 가지 사업의 토지 등 소유가 달라요. 재개발 사업과 개선 사업은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다 토지 등 소유자예요.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임차인은 안 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 그랬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만 가졌거나 토지만 가진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재건축 사업에서 안 돼요. 재개발 사업은 돼요. 각각 다 한 명씩 토지 등 소유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졌거나 건물만 가져도 조합원이 돼서 나중에 분양시설 자격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만 가졌거나 건축만 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분양시설 못해. 다 팔고 떠나야 돼. 사업 시행자가 나한테 매도하세요. 매도 청구권의 상대방이 돼. 매도 청구의 상대방.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다르다는 거. 재건축은 누구예요? 또는이 아니고 및. 재개발은 또는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는데, 주택법에 따라 한 번에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몇 단지, 뭐 개나리 아파트 1단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주택단지야. 근데 그 주택단지가 굉장히 넓어서 나눠서 정비사업을 하고 싶대. 그럼 각각 나누어진 것이 정비법에서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와 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가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용어는 달리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택법에 따른 하나의 단지가 분리되어서 관리되면 각각이 하나하나의 단지가 돼. 정비단지.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하나의 단지가 여러 개의 단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정비사업 하고 싶대. 그럼 그 전체가 여러 개의 단지가, 주택법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단지지만 정비법에서는 하나의 정비단지가 될 수 있는. 봅시다. 1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여기서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비사업에서의 주택단지예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와 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읽으세요. 무슨 말이다. 자, 가에 있는 주택단지, 즉 주택법에 따라서 하나의 아파트가 건설된 개나리 아파트 1단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되고 있대. 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정비사업 따로 하려고 관리하고 있대. 그럼 정비법에서는 각각이 하나하나의 단지가 되는 거고요. 4. 위에 있는 단지, 즉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가 여러 개 이상, 2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왜 공동으로 관리해요? 정비사업 한꺼번에 하려고. 그럼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단지.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인가? 지금 주택법에 있는 주택단지가 같은 게 아니다. 같이 범위가 같을 수도 있고 2개가 한꺼번에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자,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의 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필지를 주택 건설 사업합니다. 지금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를 이제 건설했어요. 이건 상가 건물이고 아파트를 여러 동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이 필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필지를 그냥 놔두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 아파트 건설하면 이걸 한 필지로 합필해. 하나의 필지로 해놓고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택 건설 사업하려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은 이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인데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이고요. 이건 재건축인데 이 2개는 재건축인데 이건 주택단지 밖이적이고 이건 주택단지 안에서 그렇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으려면 재건축 사업은요, 주택단지 안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개나리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도로가 있었고요, 진입도로가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배추밭 같은 거 있는 경우도 있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지가 형성이 됐어. 근데 재건축을 하게, 시간이 50년이 지났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여기서만 하는 게 맞겠어요? 요거 포함하는 게 옳겠어요. 하는 게 낫겠죠? 이건 주택단지 외의지역이고 이건 주택단지 예의지역. 근데 주된 목적이 여기죠? 여기는 주택이 아닙니다. 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주택단지 밖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수야 4분의 3과 여기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항의 토지 소유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요건도 갖춰야 되고,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주택단지 안에서는 여기는 부분 소유자 4분의 3과 이 안에는 토지 면적 4분의 3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통 있죠? 각통 구분수자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돼. 다시 재개발 사업은 이 앞에는 표현하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이건 머릿수입니다. 머릿수. 이건 토지 면적. 머릿수 얼마 이상 동의 받아야 돼? 4분의 3. 만약에 4,000명이면 3,000명 동의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이상 동의 받아야 돼? 재개발 사업은 2분의 1 이상. 재건축은 4분의 3인데 주택단지 밖에서는 3분의 2. 주택단지 안에서는 4분의 3. 그래서 여기에 4,000명인데 3,000명 동의 받았어요. 네, 여기에 4개 동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4개 동. 1,000명씩 산다고 쳐. 100%, 100%, 100%, 0% 이래도 4분의 3 됐죠? 4분의 3 됐잖아. 근데 얘네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 이거 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각 동별로 과반수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합해서 4분의 3이 되라 이 말이에요. 각 동 과반수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사업을 한번 해요.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상가 건물입니다. 소유자가 이 사람에 비해서 많아 적어.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거나 할 때 얘네들을 조금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 여기 10명이 있는데 이제 상가 건물이 3개가 있어도 그 한 동으로 취급을 해요. 사실은. 그 시험 안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여기 10명 중에 6명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조합을 만들거든. 그죠? 여기 다 찬성해도 여기서 만약에 5명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포함한 조합을 못 만들어. 근데 10명 중에 5명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하니까. 그리고 물론 그 동이 5세대 이하 할 때는 그 동의 과반수는 필요 없어요. 너무 작은 동에서 반대한다고 사업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 이 사람들 때문에 굳이 한 5명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얘를 쫓아내야 돼. 토지 분할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권리를 너희들이 원래 있는 지분을 지분을 정리해서 줄 테니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끼리 하겠다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토지 분할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한 필지 다 줄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나눕니다. 나누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누겠다고 하면 가정이니까 이렇게 이만큼 나눠주세요. 네. 나가세요. 토지 분할 저 사람들 순수히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소송을 100% 소송해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나눠지는 필지의 면적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건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송만 제기하면 이 사람들이 없는 걸 전제해서 나머지에서 4분의 3, 4분의 3 갖추면 조합설 인가를 해줘요. 토지 분할 절차가 완성이 안 됐어도 빨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서울에서도 보통 교회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한 단지 안에 있었다고 치자고. 아니지만 그럼 이제 토지 분할 소송 안 끝났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을 뺀 상태에서 조합 설립을 해줘.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소송까지 하면 또 몇 년 걸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거든요. 다만 이제 소송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조합 설립가에서 사업시 인가를 통해 사업하려면 나가는 사람들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내야 돼.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이고 쫓아내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안 되겠죠? 나가는 사람이 얼마 이내? 10분의 1. 그래 너무 당연하게 이 나가는 건물은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나가는 건물이 경계선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경계가 이렇게 설정돼서 여기 안 나가는 사람들이 건물이 걸치는 상관없어. 이제 철거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 건축물이 경계선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건 뭐 상식이니까. 자, 나가는 사람이 얼마 이내야 돼? 전체 10분의 1. 이렇게 자르.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단지, 이것도 하나의 단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비사업은 이제 이거 주황색 빼고 나머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비사업 하려고 했던 예상되는 구역을 하나의 단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라 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도 하나하나의 각각의 뭐가 된다? 정비사업에 따른 단지가 된다. 주택단지 했지만 정비단지를 해볼까? 정비단지. 이게 뭐요? 정비사업하는 단지예요. 정비단지. 여기 노란 게 막
이만큼 잘라졌어요. 이만큼. 여기는 지금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50제곱미터래, 만약에. 50. 그래도 이렇게 잘라도 돼요. 재밌는 게, 주택보유는, 건축보유는, 건축물 있는 대지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은 분할 못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는 건축물 있는 대지죠? 근데 여기를 50제곱미터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그래도 된다고. 취지 알 수 있죠? 자투리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특이하게. 그래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주택단지에서 토지 분할할 때 건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문에 하나 나올 수 있고요. 76페이지. 정비 기본 방침. 기본 방침은 국장이 수립합니다. 몇 년 단위? 10년마다 정하고 몇 년마다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수립한다 안 그러고 정한다 그러는데 구별 안 해도 되고, 그럼 글자들은 자, 몇 년마다 정합니까? 10년. 타당성 검토 5년. 기본 방침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자,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분에서 수립해야 하네요. 분에서.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을 많이 할 곳에서 수립하는 건데, 분 하는 데는 정비 사업 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분수는 수립 안 합니다. 맨 끝하게 뭘로 끝났어요? 시장으로 끝났죠? 자, 정비 기본 계획. 물론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돼. 정비 계획은 군수도 수립합니다. 정비 계획은. 근데 정비 기본 계획은 군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까지만 수립해요? 시장. 이것도 똑같이 기본 방침과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분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분수는 수립하지 않는데, 그럼 시장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냐? 시 중에도요, 분 못지않게 지금 쇠락하고 있는 시도 있어요. 몇 년 되면 소멸하는 시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굳이 꼭 형식 논리에 입각해서 반드시 수립해라 강요하는 것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시의 경우에도 대도시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하면 수립을 안 해도 돼요. 대도시는 수립을 해야 되겠어? 면제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되겠지. 대도시는 규모가 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이제 도지사가 너는 수립하지 마. 그럼 수립을 안 할 수 있어요.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 10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 할 곳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겁니다. 분수와 대도시가 면제한 시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뭐 협의 심의는 됐고요. 안 봐도 되겠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도시장은 승인 안 받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은 승인 받아. 기본 계획은. 정비 계획은 그냥 수립해요. 기본 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4번, 5번은 됐고, 5번에 하나 볼게요. 5번. 기본 계획을 고시하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정비 사업을 하면 결국은 아파트 만들어지겠죠? 아파트 주택 건설은 누구 소관이에요? 국장 소관이잖아. 국토교통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정비 기본 계획 국장한테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국장 승인 사항 아니에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누구한테 승인 받아? 도지사 승인이지 국장 승인 아닙니다. 근데 국장이 뭐 하라고요? 보고한다. 정비 계획은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합니다. 이제 수립하는데 누가 수립해줘? 거기 보니까 군수도 수립하네. 군에서도 하동군에서도 정비 사업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 계획 수립해야 하네요. 안 해. 근데 뭐는 수립해야 돼? 정비 계획은 수립해야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자기가 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정할 수 있었어 없었어? 시장 군수 안 돼요. 대도시장까지밖에 안 돼. 근데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개발 계획의 일종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여기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네사업 해서 누가 할 수 있어? 시장 군수.
맨 밑에 구청장은 정비후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청하라고 했어요. 구청장 신청해야 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확정 못하고요. 입안만 할 수 있어요. 입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협정을 신청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정비구역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뻔하게 읽는데 2번만 설명할게요. 2번.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안 봐도 되겠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대. 그럴 때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 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정비 기본계획 없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여기 안 읽어도 돼. 천재지변 나오면 예외가 있다. 여러분들 내일 학원 오지 마세요. 혹시 천재지변 발생하면 항상 와야 돼. 학원은 예외가 있죠. 천재지변 발생하면 항상 예외가 있다. 이거 그냥 특히 정비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예외 봤어요.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고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예외 봤죠? 거기는 한 군데지만 여기는 그냥 이 정비사업에는 온통 천재지변 나오면 예외가 있다. 재건축 사업 누가 하라고 했어요? 조합. 천재지변 발생했대. 그럼 시장 분석할 수 있고 공사할 수 있고 또 지정개발자 할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 있으면 예외가 있다. 어릴 때 천재지변을 많이 꿈꾸지 않았어요? 학교 불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도 공부를 하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신림동 가서 몇 달 공부했는데 1차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2차를 봐야 되는데 또 이제 뭐 여차를 짜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몇 달 또 가서 공부하는데 신림동이 불 안 나나. 시험 좀 연기하게 워낙 공부를 해요. 한 3개월 공부했는데 자신이 없어. 가지고 이제 과락은 변해놓고 떨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안 했는데 그 생각도 했어요. 신림동 불 좀 났으면 시험 한 달, 3개월 하니까 한 달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이제 한 달 더 하라고 했으면 또 한 달 또 놀았을 텐데 이제 맨날 불 났으면 그래. 자, 천재지변 있으면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77페이지. 공부를 너무 얄팍하게 해서 처음 법무상의 하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맨 쫄아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강의를 너무 얄팍하게 해. 난 맨 요령으로 하거든요. 이건 이거구나. 이거.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막 찍어져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요령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수업 시간은 3시간 반 하면 2시간이면 할 게 다 끝나버려요. 준비는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인데 할 게 너무 없어. 강의도 안 들었고 직장생활 공부도 학교 다닐 때 안 하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말이. 얄팍하게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성인에서 가장 큰 항목은 강단에 서는 거였어요. 강단에 서다 보면 꿈에 나왔잖아. 뭐 학생이 꽉 차 있어요. 근데 한 10분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꿈에.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또 반 좀 없어지고 막. 그게 진짜 오랫동안 그 꿈을 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강의 그만두고 그런 게 없었는데 중개사 강의하면서는 한 번인가 꿨어. 그래. 한 번인가 그런 꿈을. 이제 요즘 학생이 없으니까 하도 없어. 지금 강의를 못해서 아니고 학생이 하도 없으니까 자꾸 학생이 없어지는 꿈이 한 번 꾼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악몽이었어. 악몽. 진짜로 되게 물론 중개사 강의 처음 할 때도 공부할 말 없어가지고 4시간 수업하면 한 2시간 반 하고 끝냈습니다. 그쪽 다시 한번 쭉 쓰고 끝내고 잘한다고 그랬어요. 옆에 학원 원장보다 옆에 학원 원장 10년 했는데 그 학원에서 우리 학원 다 왔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짧게 해도 기본 핵심은 다 했거든요. 그때 헌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는데도 바로 그냥 제가 뭐 1등해서 좀 한때만 날렸지 이제.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핵심만 해요. 핵심만. 포인트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주변 잡다한 얘기 하니까 길어지는 거고 핵심만 하면 어때? 네. 그보다는 조금 풍성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 찍어줬어요. 자, 또한 얘기했네. 자, 77페이지 메뉴 봅시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돼? 시킬 수 있어. 시킬 수 있다. 원래 안동시장이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부담시키면 안 돼. 근데 할 필요도 없는데 쓸데없이 요청했어. 그럴 때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킬 수 있답니다. 시킬 수 있다. 안전진단 요청은요.
안전단 재건축 사업하고 싶을 때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요청해야 돼. 얼마 이상 요청해야 돼요? 10분의 1. 그래서 안전하는 것은 몇 분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50분 강의하면 무엇을 해? 여러분들 정신건강 안전에서 10분을 쉬잖아. 10분을 까먹은 사람들은 이제 까먹었다 그러면 5분밖에 안 쉴 거야 이제 앞으로. 몇 분 쉬어야 돼? 10분. 왜? 안전을 위해서 안전. 정신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안 하면 여러분들 돌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라고 내가 10분 쉬는 거였지. 제가 좀 10분 안 쉬죠? 보통 좀 짧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몇 분에? 10분. 안전하면 몇 분? 10분. 그 다음 시킬 수 있다 했고,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단지 밖의 저기 보너스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걔네들 안 해요. 어디 하는 거예요? 주택단지 안에서 합니다. 그렇죠. 주택 안에서. 그런데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들. 천재지변으로 붕괴가 돼버렸대.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대. 천재지변 다 항상 예외 있다고 했죠? 자, 2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 이미 인정했대. 지금 여기서 안전이다 하는 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가 판단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하려는 거거든요. 노후 불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근데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걔는 노후 불량 건축물 굳이 안전단 전문기관에서 두들겨 풀 필요가 있어 없어. 건강검진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대상인 것이지 사망하면 건강검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붕괴돼 버릴 때 사용 금지가 필요하대. 그럼 뭐 건강검진 뭐 하랍니까? 안전을 할 필요 없는 거지. 5번.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D나 E 등급을 받았대. 여기는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A, B, C 어떤 생각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D나 E는요? 나쁘겠지? 그러니까 D나 E등급은 사용 금지랑 마찬가지야. 사용 금지. 무슨 등급을 받았어? D, E등급. D 등급 뭐 D나 E 같은 거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자, 이제 이미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그게 뭐야? 천재지변 붕괴됐다. 사용 금지 필요하다. 무슨 등급? D나 E등급.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무 당연한 거. 원래 한 3분의 2가 노후 불량이면 재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300세대 중에 한 250세대를 했는데 이 중에 200세대가 노후 불량이래. 그럼 이미 3분의 충족했죠? 나머지 50세대 굳이 꼭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후 불량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단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주택단지 안에서 한다고 했죠? 하다 보니까 여기 진입로가 있었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겠대. 근데 진입로 개설하는 지역이 마침 조그만 아파트 한 집 하나 있어. 만약에. 그럼 여기를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포함시킬 때 얘네들은 불가피하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는 멀쩡해도 어차피 전체에서 그냥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래서 진입로 개설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4번에 있어요. 진입로 기반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천금 불충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천지변, 사용금지,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 그리고 D나 E등급 받은 건축물. 옛날 조선시대 무슨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지? 최영장군. 천금을 줘도 불충하면 안 돼요. 천금 불충할 거야, 안 할 거야? 불충하더라도 천금 받고 싶네. 천금 불충. 그 밑에 5번, 6번, 7번, 8번 보겠습니다. 4번 보지 말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기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 지금 안전진단 했죠? 안전진단을 해서 정비기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 특광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안전진단이 실시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가 그걸 검토해서 야 이거 좀 이상해.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 검토에. 야 안동시 너는 왜 이렇게 안전진단 쉽게 통과되는 거야? 검토 의뢰할 수 있어.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걸 요청할 수 있어. 다시 정비계획은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것을 결정했대. 재건축을 하겠다 하면은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좀 전에 있던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돼? 제출해야 되시죠. 그러면 특광도의사 그리고 별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제출 보고받은 게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검토 의뢰했더니 이게 좀 미흡해.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죠? 국장한테 시장 군수구청장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국장을 직접 만날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동창회 빼놓고는 잘 안 만나요. 국장은 시도지사만 만납니다. 국장은. 근데 국장이 얘네들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필수 절차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야. 여기는 그냥 제출해야 되고. 국장이 다시 이제 이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시도지사에게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 좀 해라 요청할 수 있어. 검토 요청. 검토 좀 하세요. 이거 비용 누가 내야 돼요? 시장 군수, 입안권자. 이거 누가 냅니까? 시도지사. 이거 비용 누가 냅니까? 국장. 우리 요청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 관련해서 비용 부담까지. 자, 5번. 별별이 아닌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은 정비기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기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사항과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안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또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비용을 누가 낸다? 시도지사.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그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시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시도지사가 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죠? 그 비용은 누가 낸다고 해, 지금? 시도지사가 내야 돼? 국장이 내야 돼? 국장이 내야지. 이제 국장이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비용은 검토를 의뢰한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국장이 요청했을 땐 국장이 부담한다. 그래서 항상 생일 잔치 비용 누가 내야 돼요? 생일 한 2차를 가자고 해서 누가 내야 돼? 2차 가져. 3차를 가자고 해서 누가 내야 돼? 3차. 아이들, 자식들이 요청했어. 자식이 무조건 부담시키면 안 되겠죠? 시킬 수도 있다. 너 용돈도 많고, 야, 나 충분히 먹었는데 왜 쓸데없이 더 먹자 그래? 그럼 네가 낼래?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집에서 밥을 안 사 배고파. 외식하자면 부모가 내야지. 그러니까 얘는 요청할 때 하는 게, 이건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시켜야 돼. 부담 시킬 수 있어. 부담 시킬 수 있다. 78페이지. 정비계 위반 제한. 위반 제한 보지 말고 봅시다. 하나 볼게요. 3번에 보면 3번에서 네모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우리 재건축구역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한테 좀 부탁하고 싶대. 공공재건축이죠? 공공재건축을 위해서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에서 우리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정비계획 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 다른 숫자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숫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참고 소개만 하고 강의를 이제 외우지 말라고 했던 건데 3번만 봅시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 지정. 위반권자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다 해줘요. 주민설명회. 그리고 며칠 이상 공람시켜요? 30일. 보통 공람 며칠이었어? 14일인데 이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니겠네. 여러분 돈 많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생 모은 아파트가 날아가느냐 마느냐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며칠 이상 공람시켜? 30일. 지방의회 의견도 30일짜리도 많은데 여기는 60일이에요.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며칠 이내 의견을 제시하면 돼? 60일. 30일, 60일 기간이 좀 길어요. 자, 정비구역 정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만들 수 있겠네. 그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겠어요?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할 결합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사항을. 그래서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한 구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지는 것을 기능을 연계해서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분할 결합만 있는데 이거는 통합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 통합도 합치는 건 각종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해요? 국장. 자, 79페이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요. 그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고요. 정비계획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같다고 그냥 하지. 같다고.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혜택을 좀 많이 주는데 아까 국민택채권 매입 면제 줬죠? 그런데 여기서도 용도지역이 종상향이 돼. 상향이 되는데 요거는 시험에 내기가 좀 곤란할 거고 예전에 나왔는데 그거 한번 내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 아주 옛날에 내가 강의하기 전에 나왔는데 좀 지금 검토해보니까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좀 많은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몇 세대 이상 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본다고 했어요. 표 있잖아. 몇 세대 이상 할 때? 200세대 이상 할 때 준주거지역. 틀리게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그것만 그냥 보세요. 자, 임대주택,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들었어요? 몇 세대? 200세대. 어제 또 호텔 객실 몇 세대? 200세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숫자가 8으로 나왔어요. 200세대. 207, 200세대. 자, 그 밑에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인데 국민 규모는 보지 말고 임대주택만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에서는요. 임대주택을 30% 이상 건설해야 돼요. 강제로. 아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에서 주택을 100세대를 하겠대. 135세대를 하겠대. 그럼 몇 세대 이상 임대주택 만들어야 돼요? 1350세대를 하겠대. 몇 세대 이상 해야 돼요? 30%라고 하면 그래. 30%라고 하세요. 그냥. 내가 이제 무슬라고 한 거야. 자, 얼마 이상 해야 돼? 100분의 30 이상. 100세대 하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을 임대주택 만들어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20% 이상 해야 돼요. 20%. 주거환경 개선 사업 누가 했어요? 토지 소유가 했어요? 시장 군수가 했어요? 시장 군수. 그러면 자기가 임대주택 관리하면 돼. 재개발 사업 누가 했어요? 조합했잖아요. 그럼 조합이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리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럼 인수를 하는 거지. 공공 임대주택을 써야 되니까. 그 인수와 관련 내용들을 그 밑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보세요. 8번. 재건축이나 재개발, 9번부터. 80페이지 맨 위에 9번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이거는 조합이 그 민간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몇 퍼센트였죠 아까? 100분의 20, 100분의 20. 이걸 인수를 해야 돼. 그럼 보죠. 안동에 공공 임대주택이 있대. 공공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동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으면 이건 국가하고 안동시하고 관련할 누가 관리하는 것이 우선권이 있겠어요? 지자체겠죠? 그 말만 잘하면 반 해결됐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곳곳에 나오는데 양이 엄청 많은 건데 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제 재개발 조합이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했어. 이제 국가가 관리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인수할 수도 있는데 누가 우선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자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해. 근데 안동시가 돈이 없어. 그럼 결국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서 국가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지자체가 인수할 수 없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자, 우선권 누구한테 했다? 지자체. 이거 생각하면은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어요. 한국공사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선 인수해야 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이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이 우선 인수하고 이들이 인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국토지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 가격은 부속 토지, 건축비에 건축물 요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놓고 이게 얼마였죠? 아까 100분의 얼마였죠? 20 건설했어. 인수 요청하게 되면 건축비 받아야 되겠지 당연히. 네, 건축 받고 토지도 이제 건축비 플러스 부속 토지 이것도 이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비와 부속 토지를 받는다. 다른 건 뭐 감정평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왼쪽을 보면 왼쪽 8번 맨 밑에 79번 맨 밑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도 일정 비율까지 건설할 것이 강제되는데 그 국민주택 건설의 경우에 이것도 이제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네. 79페이지를 보면요. 8번의 외과 1번 과밀 억제권역에서의 사업 시행 등으로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는 사업 시행자는 법정 비율에 따른 국민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야 되고 건설된 그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돼요. 자, 1번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토지택공사 등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누가 우선 인수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인수를 못하게 되면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아까 오른쪽은 토지택공사를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거고 여기는 누구든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건데 미묘한 차이는 구별하려고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큰 틀만 기억해서 시험장 가야 돼요. 자, 누가 우선 인수한다? 지자체. 인수 못하면 어떻게 한다?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한다. 4번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 공개 추첨은 만약에 여기서 이건 좀 전에 재개발 사업이었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여기 이제 재건축 같은 건 100분의 60 해야 돼요. 100분의 60까지 하게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만들었어. 여기에서 이것을 인수를 할 때 인수 시킬 때 내가 골라서 이거 인수하세요 하게 되면 요거 인수해 가는 건 나쁘게 짓고 얘만 좋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수해 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공개 추첨하는 거. 4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수와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공개 추첨. 이거 맞는 말 나와요. 공개 추첨. 양괄호 2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공급 가격은 표준 건축비라고 자, 건축비는 뭐 표준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건축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속 토지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기부 체납 환수한다. 여기에 다시 여기 조건이 뭐였냐면 과밀 억제권역 등에서 그 비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용적률 완화.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용적률 완화해지면 우리한테 이 땅을 준 건 아니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더 많은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혜택이. 그래서 용적률 완화 말하면 부속토지는 어떻게 한다? 기부채납. 근데 좀 전에 여기에서는 용적률 완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속토지를 받는 거야. 감정평가 이런 거 몰라도 돼. 용적률 완화 나왔어. 그럼 부속토지는 어떻게 한다? 기부채납. 근데 용적률 완화하는 말이 없어. 그럼 부속토지는 받는 겁니다. 네. 받는 거 생각 안 해도 돼. 만약에 헷갈리면 용적률 완화 말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거의. 용적률 완화 나오면 어떻게 한다? 기부채납. 자, 그럼 이제 그 80페이지 비교 봐요. 중간에 있는 비교. 그럼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주택법인데 주택법에서도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용적률 완화시켜줘요. 공공임대주택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택건설 사업 주체예요. 근데 500세대 건설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100세대는
임대주택 하겠습니다 하면은 용적률 완화를 시켜줘. 자, 용적률 완화 나왔어. 그럼 부속토지 어떻게 한다? 기부치나 이 말 연결하면 돼. 이제 하나는 해결했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퍼센트는 보지 말고요. 동그라미 1번 국장 시도의사 토지택공사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이 안 들어가지만 안 들어간다 외우지 말고, 만약에 출제한 사람이 주택부에서 내면서 시장군수구청장 집어넣어서 틀리게 했어 만약에, 그럼 그건 틀려줘야 돼. 그냥 다 가지 말고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자 국장 시도의사 공사에 공급하는데 누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고요? 지자체 시도의사가 우선 인수한다. 그런데 만약에 국장 공사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우선 인수한다? 시도지사 지방자치사. 근데 시도의사가 인수를 못해. 그때는 국장이 인수와 지정을 요청해야 되고, 인수와 지정을 요청하면 30일에 통보해야 되는데 보지 말고 그것도 답이 되기도 해요. 근데 너무 많아져. 그렇다면 헷갈려야 한대. 굉장히 단순화 시킨 겁니다. 주택법에 있는 거, 정비법에 있는 거, 도시개발법에 있는 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단순화 시켜서 맞출 확률을 50% 만드는 거야 지금. 더 많이 공부하면 확률이 자꾸 떨어지고 아예 못하게 됩니다. 이거 강의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려워서. 선생도 정리가 안 돼서 강의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근데 자주 나오거든요. 해야 돼. 3번. 근데 자주 나오면 계속 분석했더니 이 정도 하면 50% 맞출 수 있어. 자, 공급하는 주택은 자기가 지정한다, 공개 추첨한다. 공개 추첨. 부속토지 건축비는 받지만 건축비 산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방법은 알 거 없어. 다 달라요. 건축비가. 근데 부속토지는 어떻게 한다? 기부치나. 무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정리하면 용적률 완화 나와서 부속토지는 기부치나. 만약에 임대택을 줄 때 공급할 때 내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해서 줍니까? 공개 추첨합니까? 공개 추첨. 국장 한국공사하고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으면 누가 우선 인수한다?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 지자체.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에게 인수하정을 요청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짧게만 해서 말해 50%지 60% 70% 돼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근데 다른 거 가지고 나와서 틀리게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지문만 정확히 알면 다른 지문도 연상이 가능할 수 있어요. 또 이게 답이 아니더라도 이게 거의 답일 건데 이게 답이 아니어도 이거 3개 정도 지문은 제 거 같아. 내가 말한 거에서 3개 지문은 반드시 나오거든. 80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게요. 맨 밑에 정비구역을 정하면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을 정하기 전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비구역에서 보상받으려고 그냥 대충 시멘트 칠해가지고 건물 같지도 않은 건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토지도 자꾸 분할해 미리. 그래서 토지 분할이나 건축물 건축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 못하게. 예, 80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외가로 3번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아직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어요. 토지 분할 같은 거 금지 제한을 못하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날 이후에 하지 마 정할 수 있어. 예, 어떤 기간을 정해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이거 몰라도 돼. 심의 거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몇 년 이내의 기간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무엇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하는 행위도 정확히 좀 알아주세요.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가 아니고 뭐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은 쓸데없이 권리자가 나타날 수 있거든.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형질 변경 물건쌓기가 아니야. 이건 금지하는 거야. 허가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금지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금지할 수 있어? 3년. 몇 년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무슨 행위를 금지한다고요? 건축과 토지 분할. 과로에다가 3년 1년에 과로할 수도 있고 3년 1년 알려주면서, 아니 3년 1년 중에 3년 과로하면서 1년 알려주고, 그리고 건축물 건축 알려주면서 토지 분할에 가로칠 수도 있어. 몇 년, 무엇을, 이거 기억하라. 취지를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건축이 또는 토지를 쓸데없이 분할시켜서 권리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 이거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 같은 것들은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허가를 통해서 통지하면 되는 거고, 정부구역 지정 전에 하는 것들은 그것까지 다 간섭할 수는 없어.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 무슨 행위를 주재한다?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81페이지도 종종 나오는 건데 이것은 지금 너무 많고 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82페이지 보면 82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극히 열악하고 하는 것들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있죠. 두 번째는 사업 시행 방식이에요. 사업 시행 방식. 재관경 개선 사업은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확대를 해주고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수용 방식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그 지역에 사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게 있으면 일반 분양하는 방식. 그리고 그 니은은 나는 보지 말고. 세 번째 환지만 하는 거. 환지. 주관경 개선사업구역은 달동네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환지만 하더라도 토지를 잘 형질 병행해서 평평하게 경사진 곳에 있단 말이에요. 거의 집들이 평평하게만 만들어서 토지를 다시 배분하더라도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다? 환지만 할 수 있어요. 환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수용하면은 뺏긴다는 의식 때문에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한 사람에게 분양해주는 방식 있을 수가 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환지와 수용을 섞어 쓰는 거. 섞어 쓰는 걸 뭐라고 그래? 혼용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용하거나 이건 없고요. 환지만 할 수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양고속, 금호고속, 한지고속 터미널에서 서로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잘 반듯하게 나누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뭐 할 수 있어? 환지만 하기보다 거기다가 터미널 역사를 크게 지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일종을 같이 사용. 몇 표소가 옛날에 세 군데였어요. 동양고속, 금호고속, 한지고속이 각각 달리 있었단 말이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 또 토지의 쓰임새가.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남은 공간을 뭐 하면 돼? 분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난 거기다 할 줄 알았더니 그 옆에다가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동양고속, 한지고속 지금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안 가봐서 오래돼서.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방식. 이제 조관경 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주택, 부대시설, 공유시설 이렇게 말했는데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한 이유가 상가 같은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공업적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주택 안 그러고 단정하지 않고 건축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주택도 있을 수 있지. 재개발 사업에도 주택도 있을 수 있고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창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환지도 있을 수 있고 관리처분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서 아파트를 다 철거하더니 환지만 했대. 환지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환지 방식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은 무슨 방식만 있어요?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면 좋은데 예전은요 아파트 평수가 많아지면 그냥 값이 몇 배로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때는 니네 지역이 준주거지나 상업지일 때는 오피셀 일부를 오피셀 건설해서 공급해도 좋아 이렇게 하는 제도가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뭐도 가능해요? 오피셀도 가능해졌어요. 오피셀. 오피셀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만 해야 됩니다. 준주거지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지금 사업 시행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공공시행한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공시행. 공사를 시킬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 이거. 시험 안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중간에 하는 뭐 저런 게 있어요. 세입자 동의라는 말이 있어요. 세입자 동의. 있어요? 찾았어요? 네. 아까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전체 구분 수자 4분의 3 하면서 각 동별로도 얼마 동의 받아라고 했죠? 과반수 그랬는데 어느 동이 5세대 이하래. 그럼 여기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해서 5세대니까 과반수면 3명인데 3명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안 됐죠? 3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 사업이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 주관경 개선 사업은 주관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사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해요. 여기 어떤 주관경 개선소구에게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700명이야. 그럼 여기에 3분의 2.
여기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입자가 여기보다 굉장히 적대. 50명밖에 안 돼. 근데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라. 그러면 25명만 반대해도 사업을 못해. 1000명이 원하지만. 그럴 수 있죠. 세입자가 토지도 여기도 과반수가 안 될 때는 5세 이하일 때는 빼도 된다 했지만 여기도 세입자가 토지 동서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세입자 과반수 필요 없어. 근데 여기 세입자가 많이 산대. 주관경 개선구역은 세입자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집주인들은 다른 데 살고. 그죠? 그래서 세입자가 근데 토지 동서가 얼마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2분의 1 이하일 때. 그거 하나만 보시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서 안 돼.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동의 꼭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다. 그거 안 하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속버스 터미널 3명이 모여서 할 수 있어요. 토지 동소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반드시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말.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원들이 야 우리만 해서 우리끼리 이득을 얻는 것도 좋지만 건설회사하고 같이 공동시행해서 위험을 좀 줄이자 할 수 있어요. 조합원이나 토지동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군수, 공사, 건설업체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밑에 이제 시행자 체크해 있고요. 맨 밑에 본래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장군수가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천재지변 발생해서 긴급하게 하고 싶대. 그럼 안동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공공시행,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천재지변 맞고 5번 볼게요. 5번. 동그라미 5번. 네모 있는 거 다 보지 말고 너무 양이 많아서 5번만 봐요. 5번. 재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2년. 자, 재개발 사업이요. 만약에 옥동의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구역이야. 재개발 사업고요. 재개발 사업을 했는데 사업 시행 예정일이 있는데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 예정일이 있는데 거기는 조합원이나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 시행계 인가 시청을 몇 년 동안 안 했대요? 2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대. 그러면 야 니네들이 사업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안동시 내가 대신해주겠다. 안동시 지방공사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공공시 할 수 있다. 무슨 사업에서? 제가 농담으로 중이 제어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말 있죠? 중이 제어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 남이 깎고잖아요. 이발사가 제어머리 못 깎고요. 남이 깎고죠. 물론 이발하시는 분들은 자기 깎아. 내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비유적으로. 이발사는 자기 머리를 깎아 못 깎아? 그 누가 깎아줘야 돼? 시장공사 대신 깎아줘야 돼요.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가 시청을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시장공사가 대신할 수 없다. 공공시행이요. 자, 5번 재개발 사업의 사업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또는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는 재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하지 않고 시장공사가 대신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 두 가지가 쓰임새가 제일 많으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원장님이 기운이 셀 것 같아요? 기분이 약할 것 같아요? 힘이 세 보여? 약해요? 딱 볼 때는 세 보여야 약해 보여요. 그런가요? 겪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물으면 힘이 세 보였다고 다 그래요. 자, 이게 되게 좋았는데 젊을 때도 몸이 동양인하고 달리 옆에가 퉁퉁해요. 동양 사람도 옆에가 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통나무. 몸이 통통하게 되어 있어요. 술 먹고 나랑 이제 동네 술 먹고 계속 먹자 그러면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나는 1차에서 취해서 가고 싶거든요. 이 양반은 2차, 3차 밤새야 돼. 그러다 이제 취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좀 운동에 힘이 세니까 택시에다가 불러놓고 집어넣어버려야 돼. 이제. 집어넣으면 가야 돼. 어쩔 수 없지. 저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계속 해야 돼. 네, 그때 보면은 몸이 완전 통나무 절구통 같아. 무겁기도 하고 힘이 셌어요. 근데 이제 힘이 약해 보이죠? 나이가 드니까 힘이 약해서 정수가 환관이 돼버렸어. 환관을 또 몰라? 또 젊은 사람들은? 환관 몰라요? 내시를 환관이라고, 내시를. 보자. 이렇게 하면 다 몰라, 사람들이. 환관 보자, 내시 반. 지금 정수가
힘이 없어서 정비 기반서를 시장구에서 설치하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수용을 통해서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방식, 한지만 하는 거, 관리수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관관, 재건축 사업은 관,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요. 83페이지. 83페이지에 지정 개발자까지만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오피스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어요. 오피스는 전체 연면적이 얼마야? 100분의 30이야. 그리고 어디서만 가능해요? 준주거적과 상업적만 돼. 일반 주거적 안 됩니다. 오피스는 3종 일반 주거 이런 안 돼요. 지정개발자가 있는데 지정개발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이발사래. 이발사. 그러면 사업하기가 조합이 하기 힘들겠죠? 그럴 때는 지정개발자를 정할 수 있어요. 다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상황할 때 시장구수화 해도 되고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발사에 해당되면 시장구수나 공사가 해도 되고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지정개발자가 누구냐? 그 밑에 네모에 있어요. 그 밑에 네모에. 얘네들이 지정개발자예요. 3번 신탁회사로서 전체 토지 얼마 이상 신탁받았대요. 3분 이상 신탁받은 자. 2번 민관 합동법인인데 토지 등수자 얼마 이상의 추천을 받았대요. 50% 이상 추천받은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 중에 전체 토지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고 또 토지 등수자 얼마 이상 추천받았대요. 50%. 이런 자들을 지정개발자로 정해서 신속하게 시키는 거야. 조합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당신이 하세요. 한 사람이 반응이 나오죠. 좀 전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한다는 것은 20명 미만일 때 한다는 것은 그 19명이 모여서 동업을 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는 갑을 병정에 을 한 사람을 시킨다 이 말이야. 요건이 어떻게 돼? 토지를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50 이상. 그리고 얼마 이상 추천받아야 돼? 50% 이상 추천받으면 충분히 걔가 혼자 하더라도 믿을만 할 수 있겠죠? 사기꾼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정개발자 지정요건은 천지지변은 외울 필요 없어.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이발사만 본대. 3번 보지 말고. 이발사는 시장구속 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이기도 합니다. 많이 써먹으니까 내가 이건 더 한 거겠지. 두 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50%. 얼마 이상 추천받아야 돼? 민관합동법인 얼마 이상 추천받아야 돼? 옛날에는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반반씩 태어났어요. 반반씩. 50%씩. 50%, 50%. 왜 이렇게 딱 정확히 된 줄 아세요? 삼신할미가 점지를 다 해줬어. 삼신할미가. 삼신할미. 신탁에서 얼마 이상? 3분 이상 신탁받은 경우 삼신할미가 다 지정을 해줬거든. 근데 지금은 삼신할미가 의학 기술 때문에 자충을 감춰서 이게 비율이 바뀌어졌어 이제. 그래서 남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특히 우리 경북 지역이 좀 많았어요. 다른 지역보다 좀 세 남아가. 근데 지금은 이제 여아가 더 선호되죠 이제. 아닌가? 여자애를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어떤 집은 지금 우리 학생인데 남자애가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낳고 꼭 딸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또 생기려고 봐서 못하겠대. 이제. 딸만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그러다 아들 새 쌍둥이 낳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제. 이제 삼신할미는 몇 퍼센트? 50%. 가지고 숫자 외우시고 다음에 84페이지. 여기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뭐가 문제되죠? 10분 안 쉬면? 안전이 문제, 안전.